이베스트 투자증권 연불리 염승환입니다.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규 계좌 개설하시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주식 상품권 1만 원을 드립니다. 또한 첫 거래하시면 제가 쓴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을 추가로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권준국이라고 합니다. 전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 주식, 해외 시장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와 그리고 그 특징적으로 있었던 기업들, 특징주 기업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역시 또 굉장히 좀 출렁이는 한 주, 정말 헝다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시장이 이렇게 출렁일 수 있구나라는 점을 보여주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출렁이는 시장에서는 또 해외 주식 투자를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준비를 해왔으니까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주 시장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미국 시장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세 시장은 모두 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0.52%, S&P 500은 0.36%, 나스닥은 0.05% 전부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사실 그 헝다 이슈 때문에 글로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부 세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으로 이번 주 주간 수익률은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슈가 조금 완화되다 보니까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을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 주간으로는 좀 플러스로 마감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 이번 주에 좀 눈에 띄었었던 업종은 일단 뭐 사실 개별 종목 이슈긴 한데 IT 쪽, 가전 쪽 업종들과 그리고 이제 에너지 쪽, 그리고 은행, 뭐 금융주 쪽이나 그리고 그 코로나 관련된 호텔 레저 관련된 업종들이 좀 강하게 눈에 띄었었던 한 주였고요. 기업들로 보게 되면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종목은 가장 위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ADR인데, 이번 주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관련된 내용보다는 그 코로나 이외의 그 암과 관련된 임상 3상에서 좀 긍정적인 내용이 결과가 발표가 되다 보니까 9월 20일 날 주가가 좀 강하게 반등을 했었고, 이번 주 주간 수익률로 가장 좋은 7.06%로 상승을 마감을 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관리 CRM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까지 해서 그 행사 나왔었던 그 투자자의 날에 그 행사 관련된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서 이제 매출 가이던스 좀 상향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어제 특히나 세일즈포스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하였고요. 어제 이렇게 좀 갭상승하면서 어제 7% 이상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고, 거의 그 신고가 수준까지 거의 도달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277.86달러니까 종가로는 뭐 거의 뭐 신고가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그 세 번째, 부킹닷컴 같은 경우, 부킹홀딩스니까 부킹닷컴으로 유명하죠. 그 호텔 숙박 예약 서비스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 이번 주에 그 코로나 관련된 업종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카니발발 이슈가 나오다 보니 카니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크루즈 업체로 유명한 기업들, 아마 작년에 이제 미국 주식 하시던 분들은 이게 굉장히 급락해서 좀 저가 매수대로 들어갈 만한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보잉만큼이나 이 크루즈 업체인 카니발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
아무래도 워낙 실적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많이 꺾이다 보니까 많이 꺾였었는데 어제 나온 내용으로는 그 카니발에서 보유하고 있는 배 선박 중에 한 50% 정도가 조만간 운영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뭐 카니발 업체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코로나로 타격을 받았었던 관련 업종들도 어제는 좀 상승을 보였었던 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이제 뭐 에너지 쪽도 눈에 띄었었는데 그 에너지 쪽이 계속적으로 지금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거의 2달 내 최고치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뭐 엑소모빌이라든가 쉐브론 같은 기업들도 주간 수익률로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락 종목 조금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제일 먼저 알리바바 또다시 알리바바가 또 하락 종목 나왔는데 아무래도 중국의 우려 규제 우려 관련된 내용으로 알리바바도 그렇고 파리의 핀도어도 뭐 그 위에 징동닷컴까지 주간 수익률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조금 특징적으로 내용이 나왔었던 건 이제 두 번째 페이스북이 이번 주간 수익률 마이너스 5.14%니까 굉장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애플이 이제 iOS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에 관련돼서 좀 접근 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좀 강화가 되다 보니까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항상 이 광고 매출이 굉장에 큰 기업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광고 입장에서는 타겟팅이 조금 어려워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부각이 되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페이스북의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 디즈니도 이번 주 수익률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종목인데 디즈니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OTT 플랫폼의 구독자 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 관련된 모멘텀으로 좀 주가가 작년에 많이 올랐었는데 올해는 좀 횡보를 하고 있죠. 빠지고 아마 이제 어제 그 이번 주에 나온 내용으로는 그 3분기에 이제 구독자 수 그동안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이 3분기 구독자 수가 3분기에는 조금 더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그 회사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디즈니도 주간 수익률로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도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적은 나쁘지 않게 발표가 되었었는데 그 사업부 중에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사업부 그 사업부 중에 하나가 좀 부진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어도비는 이번 주에 좀 주간 수익률로 하락하는 모습 보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보게 되면 뭐 소비재 쪽, 유통 쪽, 뭐 타겟이라던가 월마트 쪽도 이번 주에 좀 주가 수익이 좋지 않았었고 이 정도로 좀 하락 종목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ETF로 보게 되면 ETF 주간 상승 종목 보게 되면 아무래도 제일 상위에는 이제 에너지 ETF인 XL2가 이번 주 2.43% 그 전일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 3.5% 상승을 하면서 ETF 치고 굉장히 큰 거죠. 주간 수익률로 가장 탑에 위치를 해 있었는데 뭐 지금 XL2도 그렇고 여섯 번째 XLF 종목도 이제 그 섹터 ETF 그 금융주 섹터에 투자하는 ETF도 이번 주 국제금리 좀 상승하고 그 금융주 관련된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어제도 그랬고요. 주간 수익률로 좀 나쁘지 않았는데 이 XL로 지금 들어가는 게 뭐 E가 붙으면 지금 에너지 섹터, F가 붙으면 이제 금융주 섹터, 금융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이 XL로 투자할 수 있는 이 섹터별 ETF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해가지고 따로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종목 뭐 사실 뭐 크게 눈에 띄었던 종목은 없는 것 같고 이제 원자재 쪽 금 관련된 ETF가 이제 가장 좋지 못한 마이너스 2.26% 기록하였었고 그다음에 기술주 테크 ETF 그러니까 뭐 혁신적 ETF ARKK가 이제 마이너스 1.78% 아무래도 그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그 세금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뭐 규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전일에도 좀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렇다는 영향이 있어서 기술주 ETF의 ARKK도 좀 주간 수익률을 좋지 못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요 정도 말씀드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상해와 심천은 최근에 이번 주 5일 수익률이 이제 플러스 양전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고요. 상해 0.78% 상승, 심천 0.19%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고, 그러면 홍콩 항생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무래도 그 홍다 이슈가 조금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마이너스 1.64%로 마감하였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뭐 홍다 관련된 내용 때문에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 뭐 홍콩, 우리나라까지 굉장히 시장이 좀 많이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뭐 다만 뭐 그저께 이제 당장 지급해야 될 뭐 이 채권 이자는 지급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내용이죠. 뭐 지금 홍다가 그 이번 주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자만 해도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뭐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 우려감, 불확실성 계속적으로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일시적으로나마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점들이 반영이 되었다 보니까 좀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는 그런 한 주를 보인 것 같습니다. 홍다 주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던 것 같은데,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었고, 뭐 사실 그 전부터 사실 계속적으로 많이 빠졌었죠. 보게 되면 뭐 일봉이라던가 뭐 주봉, 월봉 뭘 봐도 주가가 굉장히 흘러내리는 모습 보였었고, 그 이쯤 뭐 채권 이자 지급한다고 해가지고 이날이 이제 이렇게 눌러보면 이날 반등을 해가지고 이날이 뭐 고가 32%까지 갔다가, 홍콩은 가격 제한폭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2%까지 갔다가 종가로 지금 17%로 마감을 했는데,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뭐 사실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주가 상승은 아니었던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뭐 이게 뭐 시스템 우려까지 뭐 금융위기까지 뭐 퍼지진 않을 것이다,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다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홍다의 주가는, 홍다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뭐 부실 채권도 많고 이자 지급해야 될 것도 많고 불확실성도 여전히 있다 보니까 뭐 크게 주가를 반전시켰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거의 뭐 중국, 홍콩, 글로벌 증시 포함해서 거의 홍다 관련된 내용이 좀 시장을 지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아까 미국 쪽에서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이번 주에 이제 FOMC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을 했었던 요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뭐 급락에 따른, 홍다 이슈로 급락에 따른 뭐 저가 매수제도 있겠지만, FOMC가 이제 이번 주에 일정이 있었는데, 일단 뭐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시점을 좀 앞당기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내년에 한 번이 나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 두 번, 그 이후에 이제 세 번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 부분은 사실 시장에서 뭐 그렇게 뭐 서프라이즈 쇼크로 해서 나온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이제 11월에 시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 테이퍼링과 관련돼서 정확한 일정이 나온 게 불확실성을 좀 해소를 했다라고 해석을 해서 시장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그런 한 주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시장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가져오게 된 해외 주식 투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또 해외 주식 트렌드 스터디로 저희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뭐 홍다 이전에 뭐 저번 주,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뭐 홍다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이 뭐 그거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 전에는 미국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우려 요인들이 있었는데, 뭐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 시장이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었고, 지난주에 발표된 내용에서도 그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또 상향 조정이 또다시 한 차례 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우려 요인 중에 한 가지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식시장을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이라고 보게 되면, 이 위험 자산에는 회피 심리가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에서 조금 더 해지할 수 있는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은 또 어떤 게 있냐라고 해가지고, 크게 뭐 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로 이번 주에 제가 좀 ETF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관련된 ETF가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식이 아니라 채권을 담는 ETF
또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ETF부터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커는 INFL ETF고요. 시장이 이제 물가 상승, 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출렁일 때마다 오히려 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커 INFL 목표는 물가 상승에 좀 대비할 수 있는 ETF라고 정리를 했고요. 운용 보수가 다만 이제 뭐 레버리지도 아닌데 좀 비싸긴 해요. 뭐 0.85%니까 좀 비싼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2021년 1월 11일에 상장을 했으니까 지금 한 8개월 정도, 1년이 채 되지 않은 ETF고요. 종목은 딱 37개 정도, 뭐 그렇게 많이 담고 있지는 않아요. 종목도 37개 정도 담고 있고요. 운용 자산 6억 7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8천억 정도, 조금 안 되게, 그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뭐 ETF 치고는 뭐 운용 자산은 꽤 정도 되는 사이즈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 ETF는 어떤 섹터를 주로 담고 있냐라고 봤을 때 금융 쪽 섹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39.82%, 약 40% 정도가 금융 쪽이고, 그리고 이제 원자재 쪽이 한 21% 정도, 그리고 이제 에너지 쪽 섹터가 한 13%.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물가 좀 연동되어 있는 그때 좀 뭐 그럴 때마다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상위 섹터에 위치를 해 있는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징으로도 물가 상승으로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ETF다. 그러다 보니까 뭐 부동산, 뭐 에너지, 원자재, 뭐 이런 ETF,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요소들과 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다, 뭐 관련된 우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오히려 시장에서 조금 하락을 할 때 이 부분 때문에 또 상승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에 담으면 조금 더 다른 일반 주식들보다는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ETF다 보니까 이번 시장 하락의 시장 우려 요인 중에 한 가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ETF인 INFL 소개를 드릴 것 같고, 아마 그 포트폴리오 이제 상위 종목들도 이렇게 뭐 정리를 해 왔는데 아마 대부분 좀 생소하신 종목들이실 거예요. 보게 되면 뭐 랩이라고 뭐 연구소 뭐 관련 이런 주식들도 있고, 뭐 토지 신탁 보게 되면 뭐 주로 광물, 그러니까 막 광물 자원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뭐 로열티를 받는다거나 뭐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뭐 금융 쪽은 뭐 관련된 시장 거래소와 관련된 기업들이나 뭐 농산품, 에너지,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을 담고 있는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도 한번, 차트도 한번 뭐 보여드리면, 여기 INFL 차트고요. 상승 보게 되면 시장이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에 관련된 ETF인 INFL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좀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뭐 이 ETF를 투자한다고 해서 그 기술주, 나스닥 성장주처럼 뭐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먹어보겠다, 그 승리를 먹어보겠다라는 관점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워낙 그 관련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우려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그와 관련된 어떤 ETF는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INFL 준비했으니까 이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채권 ETF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마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달러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 이제 미국 국채는 사실 일반적인 채권보다, 채권 중에서 보면 뭐 회사채도 있고 뭐 공채도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 이런 발행하는 채권들 중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이 이제 국채가 그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이 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채권인 미국 국채를 담고 있는 ETF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 채권 국제 ETF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주식시장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나올 때마다 좀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전통적인 자산, 주식과 채권 중에 주식은 위험자산, 채권은 안전자산, 이렇게 좀 비교가 되다 보니까 좀 상반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마이너스 1% 빠지면 얘가 또 1% 오르고 뭐 이렇게까지 정방향으로 움직이진 않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조금 더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 ETF가 이제 미국 국채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구분은 이제 담고 있는 미국 국채의 만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기가 짧냐, 아니면 뭐 중간 정도냐, 아니면 기냐, 뭐 이 정도 차이인데 일단 가격 변동성이라던가 아니면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길수록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또 안전자산인 채권 ETF다 보니까 위험자산의 주식과는 조금 더 반대되는 움직임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을 때 이제 티커가 SHY 라고 하나가 있고 IEHTLT 이렇게 세 가지 채권 세 가지 국제 ETF가 있고 상장일도 그렇고 뭐 운용 보수도 그렇고 배당 주기까지 다 똑같아요. 상장한 지 좀 됐죠. 2002년 7월이니까 한번 TLT로 한번 보게 되면 이때가 이제 보게 되면 그 한창 이제 시장 막 꺾이고 주식시장 완전히 코로나 때문에 급락 나왔을 때 그 3월이잖아요. 근데 그 3월에 이 TLT 이때는 사실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게 그때는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 TLT 국제 ETF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률이 플러스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 보니까 만약에 또 한 차례 시장이 뭐 하락장에 들어선다라고 봤을 때는 대안 중에 한 가지 옵션으로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내용 보게 되면 SHY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단기채 만기가 1년에서 3년의 국채를 미국 국채를 담고 있는 ETF고 IEF 같은 경우에는 만기 이제 뭐 5년에서 주로 7년에서 10년 중기채를 담고 있는 ETF고 TLT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20년 이상 대부분 만기가 20년 이상 된 긴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률은 배당 그렇게 크지 않아요. 원래 사실 근데 배당이 조금 더 됐었는데 이 국채 ETF들이 한 1% 초반대 정도 됐었는데 이제 금리가 워낙 많이 꺾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배당률도 많이 좀 낮아진 모습 보여줬고 다만 이제 뭐 TLT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약 1.5% 정도 1.1% 중반대 정도 배당 수익률을 월마다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로 봤을 때도 역시 보게 되면 절대 작지가 않아요. 워낙 뭐 상장한 지도 오래되기도 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국채에 투자한 ETF다 보니까 뭐 규모가 작지가 않고 보게 되면 거의 다 뭐 20조 안팎의 15조, 뭐 16조, 20조 안팎의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고 이 세 가지 ETF 중에 규모 자체는 일단 뭐 SHY 단기채를 담고 있는 ETF가 약소하게나마 좀 제일 큰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고 보유 종목 수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어떤 이 포트폴리오가 뭐 주식을 담고 있지는 않고 대부분 이제 현금 조금 담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미국 국채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국채마다 이제 만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종목 수가 나눠지는 거지 이 종목들은 다 이제 미국 국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조금 더 TLT도 보겠으니까 나머지도 뭐 하나씩 보게 되면 IEF도 마찬가지로 거의 차트는 아마 다 유사할 거예요. 근데 그 변동성이라던가 수익률이라던가 이게 TLT가 제가 만기가 제일 길어질수록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TLT가 제일 변동성도 크고 수익률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IEF, 그 다음에 이제 SHY 제일 짧은 게 보게 되면 거의 뭐 이제 그때 막 국채금리 막 엄청나게 변동성 심해가지고 막 채권 ETF답지 않게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다가 거의 횡보하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게 막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맞아. 채권 ETF라고 안전해서 뭐 변동성도 주식보다 낮다고 했는데 얘도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이렇게 커서 대보면 이게 지금 월이고 이게 일로 봐도 이게 차트가 이래 보여도 얘가 종가가 보면 마이너스 0.06% 마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양봉 음봉만 보면 뭐 이렇게 일반 주식이랑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Y축의 값들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하루에 움직이는 게 보면 여기도 뭐 0.06, 0.02,
0.07 뭐 이렇게 되게 굉장히 작게 움직이고 TLT로 봐도 TLT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졌어. 많이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2.26% 정도 기록했는데 거의 보다 보면 뭐 플러스 1%. 그러니까 하루에 뭐 많이 움직여야 진짜 많이 움직여야 2에서 3%. 보통은 이제 1%대에서 이 안팎에서 좀 움직이는 그 변동성이 주식보다는 확실히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이 관련된 우려들 때문에 좀 하락할 때 오히려 이런 채권 ETF들은 조금 반대되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시장은 괜찮았잖아요. 다우 S&P 다 괜찮았는데 오히려 얘 같은 경우에는 이 TLT 국채 ETF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언더퍼폼하는 좀 안 좋은 수익률을 보였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시장을 완벽히 다 따라가게 됐을 때는 항상 우리가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저희가 노출이 항상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해치를 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뭐 당연히 뭐 인버스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조금 투자 대상을 다르게 관점을 해서 주식이 아니라 ETF, 주식 ETF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채권도 저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채권 ETF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미국 국채 이렇게 세 가지만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 미국 국채를 담고 있는 ETF는 또 같은 종류 또 여러 가지가 또 있고요. 미국 ETF의 장점 중에 한 가지가 또 미국 국내와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자산을 다양한 종류의 ETF를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식 ETF를 통해서 이런 것도 투자를 할 수가 있어라고 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해외 주식 ETF, 특히 미국 ETF를 투자했을 때 그거를 제가 매주 한 가지를 한 가지 혹은 뭐 몇 가지 이렇게 매주 좀 다양한 ETF를 좀 소개를 해드리니까 개별 종목도 좋지만 나는 조금 위험에서는 조금 벗어나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항상 이 ETF가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상존하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우려 요인 중에 인플레이션에서 관련된 ETF인 INFL을 한 가지 소개를 해드렸었고 그다음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 따라서 주식과는 조금 더 반대되는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채권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 ETF를 총 3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이제 트렌드 스터디를 통해서 해외 주식 투자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방법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저는 그러면 이번 주도 이제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트렌드 스터디를 통해서 투자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었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다시 다음 주에 있는 벌어질 이제 해외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들과 그 다음에 그 투자 대상 투자 방법까지 준비를 해 와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제가 항상 또 참고해가지고 또 답변도 드리고 피드백도 드리고 준비 또 이제 주제도 선정해서 하니까 항상 많은 관심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의 권준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블리 염승환입니다.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규 계좌 개설하시면 즉시 주식상품권 1만 원을 드리고 첫 거래하시면 제가 쓴 염블리 도서 함께 드리고 있으니 꼭 받아가세요.